안녕하세요. 경기도 치과의사의 보험의사 전철환입니다. 저는 오늘 외과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항목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 중에서 청구 가능한 것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치는 단순 발치, 난발치, 매복 발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 발치는 유치나 전치, 구치 발치에 사용할 수 있고 방사선이나 마취가 시행된 경우에는 산정 가능합니다. 난발치는 단순 발치가 어려운 경우 치근을 분할해서 발치하는 경우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상병에서 가능했으나 지금의 최근의 심사 지침에 의하면 상병이 꼭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상병이 치근 비대, 치근 망곡, 골유착입니다. 이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도 2000년 고시를 보면 후속 연구치에 손상 위험이 있어 신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 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난발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많이 시행되는 술식이 아니므로 내역 설명을 하시면 좋습니다. 번은 분류 중에 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 없는 난발치나 매복치 발치는 내역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2007년 고시를 보면 방사선 촬영이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된 난발치의 경우는 해당 발치로, 매복치인 경우에는 난발치로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30일이 경과된 경우라도 기존 방사선 사진을 참고 시에는 재진이 됨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교정치료와 관련된 발치는 교정을 주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이나 2010년 고시를 통해서 교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인 매복치나 치관주의염, 치아 오식증 등에 의해서 지치를 포함해서 발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15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교정치료 중 공간 확보를 위해 치근이 3분의 2 이하로 형성된 치배를 발과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라고 했습니다. 매복치는 단순, 복잡, 완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은 단순한 절개와 간단한 치조골 삭제를 통해서 발거를 하는 경우이고요. 복잡은 치아 분할술을 실시해서 발치한 경우, 완전 매복치는 치관이 3분의 2 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 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입니다. 번은 분류 중에 가를 청구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구는 구분해서 하지만 정작 차트에는 발치라고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차팅은 단순이면 단순, 완전이면 완전 매복이라고 기록하고 치근 분할과 치조골 삭제들을 시행했으면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치 시 시행한 봉합술은 별도 산정 불가입니다. 또한 발치는 치아의 전부를 발치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장님들이 판단하실 때 도중에 그만둔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처치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신경치료 도중이나 완료 후에 예후 불량이나 치아 파절로 발치한 경우는 시술치료와 발치료가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내역 설명은 필수입니다. 발치 후 다음 내원 시 소독 또는 스티치 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처치 단순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1구강을 단위로 1일당 산정하면 됩니다. 즉 구강 내에서 청구가 한 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자면 저희가 18번과 48번을 발치했더라도 다음날 내원 시에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한 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난발치와 매복치 발치 후 수술 후 처치가 일률적으로 없으면 심사 시 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 발치 시에도 합병증이나 전신 상태가 있는 경우에 수술 후 처치와 처방이 가능한데요. 이때도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내역 설명은 필요합니다. 치은염이나 지치주염, 매복치 등으로 발치나 수술 전에 행하여진 드레싱은
기본 진료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수술 후 처치와 또는 치주 처치 또는 치주 치료와 같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저희가 18번을 발치하고 7번에서 4번까지의 치주 처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주된 처치인 수술 후 처치만 청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또 하는 경우는 18번 발치하고 다음날 드레싱을 하는 경우에 같이 그 부위에 구치부에 저희가 치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처치인 치주 치료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수술 후 처치는 개인 의원에서 행해지진 않고 대부분 상급기관인 병원급에서 많이 하는데요. 악골 골수염이나 악골 종양 수술, 치근낭 적수술의 다와랍인 경우, 그 다음에 관할적 악골 수술 등에서 다음날 행해지는 처치입니다. 치조골 성형수술은 산정이 일치당이며 발치와 같이 시행할 수도 있고 발치가 완료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뒤에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치약인 경우에는 치식을 표시를 하셔야 되고 상병명은 불규칙한 치주돌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보호와 더불어서 봉합사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치와 동시에 시행 시 주된 수술 100, 제2수술 50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된 수술이란 두 가지의 수술 중 좀 더 비싼 행위료를 저희는 주된 수술이라고 합니다. 골륜기 절제술은 턱의 발육성 장애를 가지고 상병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다른 것과 달리 이건 구강당 청구가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이를 1회 산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희가 좌측이나 우측 또는 상하기나 하하기나 모두 절제를 해도 버도 1회 청구 가능하다는 거고 골륜기 절제도 1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절제를 할 목적이시라면 여러 날 나눠서 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버는 분류에 가가 아닌 나를 사용합니다. 중요하므로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류는 하악 설치고는 또는 상악 협직의 골륜기 절제가 있고 구개골 융기 절제가 있겠습니다. 구강내 소염술은 구강내 농양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 절개와 배농을 시행하는 술식입니다. 분류는 가에서 라까지 분류를 하지만 개인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경우는 가와 나입니다. 가는 치는 농양과 치관 주위 농양인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상병은 동의 없는 잇몸 기온의 치주 농양입니다. 중요한 건 동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류는 치조 농양과 또는 구개 농양인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상병은 동의 없는 근단 농양입니다. 구강내 소염술 시행 시의 드레싱은 수술 후 처치로 산정합니다. 마취 및 후처치 등 연계 처치가 없을 경우 구강내 소염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 원장님이 마취나 후처치가 없이 시행한 경우에는 내역 설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 시행 시의 산정 기준은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발치와 동시 시행 시에는 발치료만 100% 인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일에 두 부위 이상 동시 시행 시 상, 하, 좌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는 100, 그 외 부위는 50으로 해서 250이 아닌 최대 200%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봉합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봉합사 청구는 절개 부위가 2cm 이상인 경우에서 개인 의원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드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추가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것이 나중에 조정 심사가 되었을 때 재심사나 이의신청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봉합사는 제품명, 사용량, 굵기 등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치근단 절제술은 근관수와 무관하게 한 치당 산정합니다. 근관치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치근의 근처음을 제거하고 인접한 치근단 조직을 소파하는 술식인데 전치와 구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엑스레이 촬영 판독 없이는 산정이 불가하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08년 나온 사례에서 치근단 절제술 시 치근단 폐쇄에 시행 역충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관없이 모두 다 산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시 시행 시의 산정 기준이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치근단 절제술과 치아 제식술을 동시에 시행 시에는 치근단 절제술이 산정 불가하다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번은 가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근낭 절출술은 염증의 후유증으로 치근막 내에 상피 잔사에서 유래된 주머니형의 치근낭을 제거하는 술식인데요. 적용 가능한 상병은 치근낭입니다. 분류는 가에서부터 라까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와 라의 분류의 크기의 치근낭을 제거했을 때는 그 다음에 내원시의 처치는 대수술후 처치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원에서는 많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시 시행 시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발치와 동시에 시행한 치근낭 절출술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지침은 대부분 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심사나 이의신청을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치근낭을 치근낭에 대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판독서견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향후 있을 재심사나 이의신청에 좋겠습니다. 이때도 사용한 번은 분류의 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음판 절제술은 2016년 고시가 바뀌었는데요. 이때 달라진 고시가 저희가 취주에서 행하는 치관학정술과 많이 유사합니다. 바뀐 고시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요. 오래된 치아 오식 마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 시국 제거와 파열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 시국 제거입니다. 즉 얘기를 하면 치질은 밑에 정상적으로 있는데 치은이 증식한 경우에 시행할 때는 치은판 절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치주의 치관 확장술은 치은은 정상인데 치질이 우식이나 파절로 인해서 밑으로 위치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치은을 제거할 때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는 구강당이며 이를 1회 산정 가능합니다. 협순소대 성형술 및 설소대 성형술은 메스를 통해서 간단히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간단이고 G플라스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복잡입니다. 봉합사가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보철 전에 성형을 하기 위해서 치조골 성형술과 괴대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실시 행위에 따라서 치조골 성형술, 협순소대 성형술, 설소대 성형술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구강외과에 관련돼서 사용하지는 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는 가, 나, 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는 가장 많이 구강외과에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행하는 술식은 발치술이나 치근낭 적출술, 치조골 성형술, 치근단 절제술
치과 임플란트를 동요도가 없는 치과 임플란트를 제거할 때도 쓰는 버입니다. 나는 절제나 적출, 골수염 수술 등에 사용하는 건데 개인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골륜기 절제술이겠습니다. 다의 분류에 사용되어지는 버는 저희가 개인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악골레에 삽입한 금속 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할 때입니다. 즉 임플란트에 지대치나 스크류가 파절되었을 때 키트를 이용해서 제거할 때 사용하는 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구강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수식이 다 포함되어 있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해서 말씀드릴 거는 구강외과에서는 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버에 대해서 분류를 잘 아시고 봉합사도 청구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구보다는 저희가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꼼꼼히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조정이나 삭감이 됐을 때 이거에 대비해서 재심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